인자하셔가지고 조금 마음은 놓이는데 실제로 본인 성격은 어떠세요? 원래 평소의 성격은? 본인 성격은 좀 내성적이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뭐 범죄를 수사할 때 그 아니 그래도 그 범죄인들 보면은 막 강력 범죄 수사하다 보면은 이게 그 내성적인 성격으로는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수사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수사는 사실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어, 이제 혐의 내용 네. 또 수사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얼마나 정밀하게 네. 당사자한테 그걸 필요할 땐 추궁을 하기도 하고 예. 필요할 땐 설득을 하기도 하고 음. 그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검사 개개인의 성격과는 상당히 좀 크게 뭐 상관성이 없다고 그러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좀 법조인이 되고 싶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검찰이 너무 제 입장에서는 선망의 이런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나는 못하겠구나 했는데 조금만 일찍 만났더니 우리 지검장님 좀만 일찍 봤으면은 저도 검찰의 이 꿈을 더 이어가지 않았을까. 이거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은요, 참, 지금 정치권의 이 화두가 뭐냐면, 결국 이 부정부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정부패 사건은 결국에는 이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이제 재판으로 이제 넘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노승권 전 이제 대구지검장님, 현재는 이제 대구 중남구의 예비 후보님께서 지금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세요, 이 정치권? 아유, 참 너무 참 하루하루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참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요. 네. 참 저도 여기 지금 대구 중랑구에 출마를 하고 있으면서 네. 지금 현실 정치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만 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네. 그러면은 요즘 제일 첫 번째 이슈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예. 이런 정치 테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 테러 이런 거는 예. 있으면 안 되죠. 네. 어떤 뭐 이재명 대표 뭐 저하고 뭐 정치 입장은 다르지만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기회를 빌고요. 예. 일단 이 사건이 뭐 여러 가지 평가나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 네. 뭐 그렇게 또 호재다 네. 이렇게 볼 때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전혀 우리 우파 쪽 입장에서는 좋을 예. 게 없는 네, 일이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일단 재판이 진행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예. 뭐 당장 뭐 재판 연기 신청이 들어가겠죠. 예. 금년도 4월 달 총선 전까지 예. 뭔가 재판을 통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이슈가 완전히 차단이 돼 버렸죠.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악재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좀 보아집니다. 이게 이제 1월 둘째 주부터 해서 이제 대장동 위증교사 재판이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만약에 이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입원을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이게 연기가 되나요? 뭐 그냥 변호인단에서 재판 연기 신청을 내겠죠. 네. 뭐 그거야 뭐 하면 재판부에서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하자고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잘 그러진 않나요? 잘 그런 경우는 잘 예. 없다고 봐야죠. 그렇잖아도 요즘 재판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지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네. 이렇게 된다면 법원 입장에서도 중요한 우리 피고인이 네.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악재가 생겼는데 네. 그걸 굳이 재판을 강행하겠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또 회복을 위해서 연기가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연기가 된 다음에 다시 재판을 열면은 또 준비하고 이런 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시간 또 들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의문점인 건 그거예요. 일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재판이 연기가 됐고 총선 전에 결과가 1심 결과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됐던 이런 선고들이 다 선거 뒤로 결과 나는 거 아니냐. 제가 뭐 법원의 재판을 제가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런 상황이라면 1심이 과연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겠느냐 저는 조금 예. 쉽지 않을 거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럼 결국에 이제 제가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예상하고 예측했던 이런 내용들이 네. 결국 이렇게 노승관 이제 지검장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럴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참 이제 그 재미난 그거는 좀 비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는 과거에 좀 인연이 많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윤 대통령과 저는 검찰에 있을 때 4번 같이 근무를 한 인연이 있습니다.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인연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죠. 4번이요? 아, 잠깐만요. 누가 선배인 거예요? 대학은 우리 예. 대통령께서 한참 선배시고요. 네. 나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 많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저보다 5년 선배입니다. 누가 먼저 합격했나요? 시험은 제가 조금 뭐 2년 일찍 하겠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검찰에서 대학 선배가 먼저인 거예요? 아니면 그 사법연수원 선배가 우선인가요? 공식 석상에서는 네. 일단은 사법연수원 아. 이 조금 뭐 우대를 받고요. 사석에서는 제가 형님이라 부르죠. 아니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 군대로 따지면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형님 하면은 이거 이상하잖아요. 군대는 계급장이 있지만 예. 검사 사석에서 계급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때로는 이제 뭐 부서상 어떨 때는 뭐 지시를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린 적도 있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윤 대통령님과 이제 인연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이제 4번을 같이 근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대검 중수부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대검 중수부가 없어졌죠. 예. 이제 대검 중수부 제가 첨단범죄수사과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게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쯤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윤 대통령께서 대검 중수부 연구관으로 계셨죠. 저보다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 당시 그 정상명 검찰총장님께서 총장을 하실 때인데 그때 이제 그렇게 근무한 년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대검 중수부입니다. 네. 대검 중수부에서 그때가 201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때 제가 중수 1과장으로 발령을 받을 때 우리 윤 대통령께서 중수 2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죠. 네. 예. 그래서 1과장, 2과장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검사장 승진을 해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윤 대통령께서 대구고검의 부장검사를 계셨죠. 박근혜 정권 때 조금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그때군요. 좀,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 이제 제가 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근무를 할 때 네.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때 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아 오셨어요. 예, 제 바로 상사로 근무를 하셨죠. 그렇게 됐군요. 예. 이게 제가 그때 이제 예. 하시는 날 예. 제가 앞에서 이제 영접을 하고 예. 자문을 열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또 먼저 합격을 해서 들어오셔서 위에 계셨다가 어느 날 이렇게 또 이런 날이 오는데 이게 가능하군요. 공직 생활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 예. 오. 그 조직을 이제 우선을 하는 거지. 예. 예. 윤석열 대통령과는 그러면 뭐 사이가 좋았습니까? 그럼요. 뭐 사람이 나쁠 일 없죠. 뭐 예. 식사도 뭐 같이 하셨다고. 밥 먹은 횟수는 하도 많아서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때 뭐 그 계란말이가 그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계란말이요?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예. 이제 계란말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맨날 그 이제 그렇게 맛있게 요리를 한다. 네. 이렇게 이제 평소에 얘기를 하셨는데 계란말이는 또 무슨 뭐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윤 대통령님이 사실은 이제 아주 재주가 많은 분입니다. 네. 예, 아주 의리도 있고 네. 좀 보스 기질도 있고 리더십이 있는 분인데 네.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요리에 대해서도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빠지질 않습니다. 예, 요리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요. 예. 제가 옛날에 많이 배웠죠. 배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과당, 2과당 같이 하면은 이제 예. 밥 같이 먹으면서 이거는 이건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그게 뭐 범죄와 관련 수사 이런 게 아니라 전혀 관계 없죠. 예, 예. 그 계란말이나 예, 요리에 예, 있어서 예, 이렇게 하면 예. 좋은데. 예, 아주 하여튼 요리라든지 뭐 하여튼 뭐 다양면에 하여튼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런 게 참 역사 이런 데도 인간적인- 역사 이런 데도 지식이 많고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어떤 요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분명히 뉴스를 통해서 본 이 네. 검찰 그리고 이 검사분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고 맨날 지금 이제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어떻게 해서든 뭐 사건을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뭐 엮어서 뭐 이렇게 뭐 감옥에 집어 넣으려는 것만 얘기하고 막 그러한 뭐 냉혈한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곤 하는데 막상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람 사는 얘기도 똑같이 하고 있었네요. 검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 인간을 갖다가 이상한 아주 이상한 인간으로 이렇게 예, 자꾸 그렇죠. 프레임을 씌우면 그건 좀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프레임이라는 게 무서운 게 네. 저도 선입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장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겁먹게 되고 물론 당연히 높은 직급에 계셨던 건 맞지만 뭔가 이런 선입견이 있기 마련인데 항상 이 첫 마디 첫인상부터가 그런 선입견을 다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검사라는 그 일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사적인 문제에서 네, 이제 처벌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미지가 많이 씌워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다들 인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분들한테는 좀 눈물도 보이는 검사도 있고요. 예. 예, 그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예. 여기 그 채팅창에서 후보님 때문에 검찰에 이런 좋은 이미지가 생긴다 말씀해 주시고 인상이 또 이렇게 좋으시다. 대구 사랑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이미지가 싹 다르네요. 이제 준호님께서는 네. 아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 이런 검사장님의 모습만 보다가 네. 이렇게 이제 유튜브 라이브라는 진짜로 이렇게 대면에서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이게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권준호님 감사합니다. 혹시 시키신 거 아니죠? 저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그래도 대구지검장까지 하셨으면 숨겨진 카리스마도 있으시죠? 숨겨진 카리스마도 있습니까? 제가 제한테 카리스마가 있냐 없냐 말씀드리긴 참 그렇지. 참 난감한데요. 예, 예.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뭐 남들이 평가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 중수부에 이제 오래 계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대기업 막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맡으셨겠네요. 예, 그렇게 수사한 경험이 저는 많습니다. 예, 참 이게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지검장님의 본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화면을 통해서 본 모습은 너무나 온화하고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부친 네. 고 윤기중 교수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요. 예, 사실은 저는 윤기중 교수님을 직접 뵀다든가 아니면 윤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다든가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제 주위 분들로부터 우리 윤기중 교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우리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할 때, 네. 아버님 말씀 가끔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우리 윤 대통령께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분은 우리 이제 작고를 하셨죠. 네. 작년에 이제 예. 돌아가셨는데, 윤기중 교수님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윤기중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예. 우리 또 윤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검찰 내에서도 윤기중 그
교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이렇게 전파가 된 거네요. 검찰 내에서 전파가 됐다기보다도 예. 사실은 윤기정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이제 통계학과죠, 통계학과. 교수님을 근무를 하셨는데, 예.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쪽에서 이제 옛날 과거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네. 뭐 윤기정 교수님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뭐- 저는 뭐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들은 일화 중에 하나가 지금 아마 좀 오래돼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이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총장을 임명할 때 지금처럼 이제 선거제 이런 게 아니고 재단에서 이렇게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뭐 공직에 오래 계신 분한테 그분 이제 연세대학교 나오셨어요. 네. 들었는데 우리 이제 재단에서 우리 윤기정 교수님을 이제 총장으로 좀 임명을 하려고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는 이제 기독교 재단 아니겠습니까? 네. 예, 기독교 재단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하나 조건이 있다. 대신 우리 윤 교수님께서 교회를 좀 다녀달라. 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제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뭐 네. 어려운 제안도 아니죠. 뭐, 네. 예. 뭐 연세대학교 총장이라는 예, 자리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네. 근데 우리 윤 교수님께서 아니 내가 총장 참 고마운데 네. 그 총장 하겠다고 내가 어제까지 안 다닌 교회를 오늘부터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느냐. 그 사람은 총장 하기 위해서 다닌 거 아니겠냐. 뭐 연기한다. 예. 그래서 그 깨끗하게 거절을 하셨다. 진짜 소신 있는 분이네요. 아, 그럼요. 그런 피와 기질을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참 그냥 뭐 총장 자리라고 하면은 진짜 그럼요. 이게 학자 교육자로서는 최고의 자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뭐 당연히 가가지고 교회 언제든 다니겠다 할 수 있는데 윤기중 그 부친 교수께서는 거절한 이유가 너무나 그 참 일부러 내가 이가 총장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는 거는 위선이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진짜로 평소에 다녔으면 모를까. 이런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대쪽 같은 분이죠. 예. 예. 참 그런 그 생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마인드랑 많이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만 당시에 이제 조국 수사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저는 오히려 더 탄탄대로로 대권 행보로도 갈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조국 수사를 하면서 왜 그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를 수사를 하면서 이 어떻게 모든 이 핍박을 받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직 그 윤기준 교수의 이런 일화랑 많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하여튼 아버님의 영향을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님도 아버님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예. 예. 참 어떻게 보면 좀 부자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한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 검사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뭐 특히 이제 요즘 특검법이 네. 이제 화제지 않습니까? 많이 또 접해 보셨을 거기도 하고요. 네. 민주당에서 이제 유일한 희망책, 유일한 카드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다. 도이치 특검법을 주장을 하고 있고 무조건 이걸 통과시킬 거며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강요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도이치 특검법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 사실 이 특검법은 어떻게 보면 좀 다수당의 전형적인 횡포라고 봐야죠. 우리가 지금 특검 제도를 뭐 14번인가 지금 그렇게 아마 네. 특검 제도가 예, 있었을 맞습니다. 겁니다. 예. 예. 이 특검 제도가 이제 도입된 이래로 특검이라는 제도가 뭐 잘 될 때도 있었고 물론 못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취지는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그냥 신상털이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좀 양식 있는 분들은 네. 이걸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워할 겁니다. 네.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특검을 해서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특검 해봐야 별
내용이 없다는 것도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다 알고 이렇게 네, 해서 안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예, 결과가 신통치 않을까라는 건 누구도 뭐 다 예견을 할 수 있거든요. 단지 근데 이제 금년도 총선이라는 이 정치적 어떻게 보면 이벤트 앞에서 이 특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죠. 네. 예,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꿀같이 달콤한 버릴 수 없는 카드라는 게 이제 그쪽의 시각인 것 같은데 예. 세상 모든 일에는 아무리 또 유혹이 있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특검법은 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특검법 내용을 보니까 수사 대상에 1번이 네. 이제 김건희 여사고 예. 그러면서 2번, 3번에서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뭐 별건 수사라 해야 될까요? 수사하다가 뭐 나오는 혐의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하길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뭐 명품백 논란도 수사가 가능하며 다른 것도 수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특검법이라는 게 이렇게 뭐 이거 수사하다가 점차 넓혀가면서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원래 민주당에서도 네. 예전에 이제 검찰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은 항상 검찰을 공격하던 게 네. 별건 수사하지 말라, 그거였잖아요. 검수. 먼지털이 수사하지 예. 말라, 뭐 그런 거였죠. 예. 근데 그걸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참 앞뒤가 맞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그 별건 수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할 때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도 결국에는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수사하다가 이게 나온 거잖아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뭐 별건 수사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검수완박을 통해서 이 별건 수사 아예 막으면 돈봉투 사건은 애초에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겠죠. 그런 점에서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거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 한 게 민주당이었는데 네.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수사 대상도 상당히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향후 이 특검이 전개됐을 경우에 펼쳐질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 그 시나리오는 저는 충분히 어떻게 갈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걸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이제 특검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가 무차별 영장입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영장에는 이제 구속 영장도 있지만요. 네.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많죠. 개서 추정 영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마구잡이로 해가지고요. 네. 이제 이슈를 일으키는 겁니다. 영장을 그렇게 마구잡이를 할 수 원래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특검은 근데 가능하나요? 희한하게 법원에서도 특검 영장을 지금까지 이렇게 기각을 했다는 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본 적이 그래요? 없습니다. 예. 예. 법원에서는 특검 영장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네. 물론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들은 한 2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 밑에서도 엄청나게 이걸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오는 게 없었어요. 네. 예. 그 이제 수사 기록을 이제 특검에서 다 넘겨받을 겁니다. 네. 넘겨받아 다시 검토를 하고 하겠지만 네. 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추가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예. 하면서 또 네. 계속 이제 이슈를 부각시키겠죠. 네. 두 번째는 무차별 소환 조사입니다. 혹시 특검 사무실 예전에 한번 가보셨나요? 뭐 상상도 안 예. 나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특검 사무실? 특검 사무실은 이제 별도로 검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건물을 하나 이렇게 세를 냅니다. 네. 특검 기간 앞뒤로 해서 조금 길게 세를 내가지고 하는데요. 네. 뭐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뭐 큰 빌딩을 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쪼매난 이제 어떻게 보면 꼬마 빌딩 같은 데 세를 내서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그런 빌딩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아.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기자들이 거기 입구만 지키고 그렇습니다. 있으면 입구만 다 예, 심지어 뭐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짜장면인지 뭐 예. 짬뽕인지도 다 알게 되고요. 택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다 알게 되고요. 예. 예. 뭐 일반 검찰청은 워낙 넓고 출입구도 여러 곳이고 또 검사실도 여러 곳이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알 수가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특검 사무소에서는 몇 사람은 조를 짜서 딱 지키면은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알죠. 그렇다면 바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뭐 기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가서 이제 뭐 왜 왔느냐, 뭐 오늘 무슨 조사를 받았냐, 예. 뭐냐라면 그게 수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보안이 생명인데 그럼요. 예. 보안이 지킬 수가 없죠. 예. 그런 걸 이제 엄청 노리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무차별 언론 플레이입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이제 무차별 소환이라든가 무차별 압수수색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예. 사실 무차별 언론 플레이가 제일 무섭다고 봐야죠. 예. 예. 그러면서 나와서 계속 이제 언론에다가 뭐라고 얘기 떠들고 떠들면은 그걸 어떻게 뭐 방법이 없겠죠. 그 돈봉투 사건 커졌을 때 한동훈 이제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이런 뭐 수사 사실을 뭐 공표를 했다, 이거 위법이다, 네. 이렇게 이제 공격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특검법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언론에다가 브리핑하는 걸 다 풀어버렸던 걸로 알아요. 이것 또한 내로남불 아니냐. 글쎄요, 지금 뭐 피의사실 공표죄가 어떻게 예. 뭐 관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이게 뭐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게 뭐 주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참 앞뒤 말이 안 맞죠. 예. 앞에 포토라인도 세워지는 건가요, 그러면? 포토라인 자연스럽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예,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러면 그냥 출입구가 포토라인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자연스럽게 포토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이 이제 통과가 되고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가 돼서 결국 이제 시행이 되면은 뭐 이제 무차별적인 영장이 발부가 되고 무차별적 소환 조사가 일어나고 그 입구가 하나인 그 건물로 들어가면 거기서 포토라인에서 사진을 다 찍고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에 이게 뭐 특검이 몇 달을 진행을 하나요? 이게? 글쎄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네. 한 3달 세 달. 총선 전까지 하겠죠. 제일 이제 네. 민주당 측에서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는 김건희 여사를 이제 소환하는 걸 그 그림을 그리려 하겠죠. 포토라인에 마지막에. 세우려 하겠죠. 예. 참 보면은 예. 김건희 여사 어이가 없죠. 소환을 네. 거부할 수 있나요? 소환을 거부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정치적 이슈화 되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예. 그걸 또 소환을 거부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 특검을 받아들인 순간부터는 진짜 이제 민주당 판에서 이게 수용을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네요. 예. 이재명 대표 재판은 딜레이가 되고 특검은 이렇게 되면은 참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게 별로 없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뭐 상권 분립에 입각하여 뭐 협치를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레토릭이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왜 남발하지 마라. 상권 분립 왜 거기서 왜 나옵니까? 예, 남발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대통령이. 그럼요. 예. 그런 거 전혀 그냥 의미 없는 겁니까? 예, 그런 의미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금도가 있는 거죠. 금도가 있다. 금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험악해져서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금도도 이제 차츰 다 허물어지는 건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역시 지검장님 출신이라 시원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렇게 또 댓글. 노드리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이걸 관련해서 공부를 하려고 네. 많은 방송을 봤는데 수많은 패널을 봤지만 확실히 이 지검장 출신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뭐 다 이해가 되네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레토릭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참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그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출범을 했는데요. 한동훈 이제 뭐 한동훈 검사는 예전에 좀 지켜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저하고 이제 검찰에서 같이 근무한 기간은 좀 깁니다만은 그래요? 예, 저는 주로 네. 중수부 쪽에 대검 네. 쪽에서 많이 근무를 했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주로 이제 법무부 쪽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한마디로 굉장히 유능하고 젊고 똑똑하죠. 예, 아마 거의 뭐 흔히 말하길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검사들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가 아닌가 저는 뭐 그래서 생각합니다. 엘리트 중에 예, 엘리트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거의 뭐
원탑이라 부를 정도죠. 아니 네. 그래도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고 뭐 단점 같은 거 없을까요? 뭐 어찌 정말 눈을 이렇게 부리키고 단점 없을까요? 단점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술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뭐 인물도 잘생겼고 네. 아 뭐 이게 참. 크게 단점은 뭐 저하고 같이 이제 일을 같이 여러 번 하면은 또 뭐 단점이 네.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와,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뭐 같이 이렇게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다든지 그건, 예. 같은 그 수사팀에서 일을 했다든지 예. 그런 적은 이제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쭉 제가 어쨌든 검찰에서는 선배 아닙니까? 네. 쭉 지켜본 입장에서는 뭐 단점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주 하여튼 장점만 우수하게 많은 아. 그런 아주 유능한 분이죠. 네. 근데 이게 또 이 정치라는 게 참 네. 재밌는 게요. 그 아까도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과도 네. 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번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총책임자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노성권 이제 예비 후보님께서는 네. 또 이제 한동훈 후에 탑승한 이제 어떻게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좀 못마땅하고 못 믿겠으면 네. 불안할 텐데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은 되게 좋고 아주 유능한 후배 검사였다 네. 말씀해주신 만큼 이 한동훈 비대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승선을 한 소감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 기대가 큽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뭐 정치 초년생입니다만 예. 정치를 생각하기에 네. 과거에는 우리 송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각자 유능한 인재들을 수혈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도 물론 뭐 인재영입위원회가 있고 인재영입을 네. 합니다만은 옛날엔 그게 아주 좀 조직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최근 한 20년 전후해서 네. 소위 말해 지식인들이 네. 정치권을 조금 외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정치권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예. 정치에 대해서 말은 굉장히 이렇쿵저렇쿵 말을 많이 하면서도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시니컬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예. 그럼 당신이 와서 좀 정치를 좀 현실에 좀 참여하시오. 그러면 예. 그 자리에 내가 왜 가냐? 네, 맞아요. 예,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분이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좀 희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참 한동훈 장관 위원장의 말 중에 제일 멋있었던 게 원래는 좀 늦게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삼고초려를 해야 간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의지가 바로 섰다. 그러니까 네. 도전하기로 마음이 섰는 만큼 바로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좀 그런 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는 뭐 검찰의 좀 화끈함이 느껴졌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노성건 이제 전 지검장님께서도 이 정치에 도전하겠다라고 이 판단이 섰을 때가 좀 과연 언제쯤부터 이렇게 딱 쓰셨는지 예,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그 거창한 동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사실 뭐 제 지역구가 우리 곽상도 전 의원이 있던 지역구입니다. 예. 예. 그 2년 전부터 이제 그 지역구를 제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 제 고향인 대구 중랑구가 예전만지 못하다. 네. 너무나 좀 쇠락해졌구나. 예. 그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결국은 제가 이제 요 직전까지 제가 12일까지 태평양에 변호사로 있었습니다. 법무부인 태평양에 변호사로 있었는데 예. 제 쇠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낙후된 제 고향을 어떻게 보면 좀 발전시키고 도약시키는 데 있어서 태평양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태평양 변호사가 뭐 타이틀은 좋지만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 과연 제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출마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역민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하긴 동기가 됐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만 보면은 태평양 변호사 하는 것이 뭐 큰 리스크도 없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 정치에 도전을 하면은 물론 당선되면은 좋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뭐 그러면은 뭐 망신을 살 수도 있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참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큰 선택이라고 하고 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꼭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걸 리스크를 뚫을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 의지가 강했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네.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다 내 걸 내려놓자. 네. 예, 뭐 설마 굶어 죽게 하겠냐? 제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야 우리 송기 대표님 참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제가 아닙니다. 와서 예. 이게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유튜브 하시느라고 참 밤잠 안 주무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노력하신 거 보고 예. 저보다는 한참 연배가 젊으시고 참 그 한데 제가 참 존경합니다. 예. 아니, 제가 이렇게 예. 유튜브를 키워놓으니까 예. 우리 지검장님과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지.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하지 않고 어디 기업에 들어갔다면요. 그러면 제가 뭐 평생이나 한번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까? 별 말씀을. 그러면서 제가 오늘 잡은 송 대표님한테 오늘 배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채팅창에 이 반응을 보니까요. 원래 이게 처음에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하시면은 반응이 안 좋을 때도 가끔 있었고 많기도 네네.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댓글의 반응은 이렇게 무슨 다 좋은 반응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참 놀랐고 특히 그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또 찾아주셨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네. 결국에는 진짜 파워인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중남구를 대구의 중심으로 노승건. 이게 중남구면 이게 대구의 중심에 있나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대구의 중심이었죠. 음, 어떻게 보면 서울의 중구나 종로구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 대구 중남구가 개발에 있어서 뭐가 부족한 점이 뭐예요? 개발에서 이제 부족한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대구 중랑구는 또 꼭 대구 중랑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 뭐 인구 감소 문제, 예. 그다음에 저성장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대구의 중랑구의 문제만 아니거든요. 네. 예,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가 당면한 문제들인데 그걸 대구가 그대로 다 안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플러스 또 대구만의 또 문제가 또 좁은 지역으로는 중랑구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여러 가지가 많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스마일님께서 중남구 이제는 중심 아니다. 노형님 빨리 발전 좀 시켜주세요. 예전에는 중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젠 아니에요. 빨리 좀 와서 발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시거든요. 제가 다시 중랑구 새로운 대구의 중심으로라는 데 선거 캐치프레이즈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한번 사실은 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뭐 여기 대구의 중랑구에 계시는 분들 대구 시민들과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예.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국회의원이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몇 년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벽돌 하나 쌓는다는 마음으로 예. 어떤 그런 의지를 불태우고 네. 한번 열정을 불태워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작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게 다시 큰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참 네. 그 지금 이제 뭐 검찰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놨는데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 검찰만이 갖고 있는 그 소신과 네. 그리고 그 추진력, 전 이거를 오히려 또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쌓여 있는 네. 대구 이제 중남구에 산적한 이런 지역 현안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의 정치인들이라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건드리면은 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그리고 뭐 B라는 정책을 내놓으면 C라는 사람이 싫어할 거고 이러면서 고민만 하다가 수많은 지역들이 뭐 3선 4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냥 계속해서 그대로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승건 예비 후보님께서는
그런 눈치 안 보시고 진짜 그 원래 소신 스타일로 그냥 돌직구를 좀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송 대표님 말씀 명심해서 제가 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또 응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 콘서트 출판 기념회가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 공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출판 기념회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출판 기념회는 출판 기념회 네, 예. 이거 제가 착각을 했네요. 네, 네. 저는 이게 뭔가 했는데 오늘 방송 홍보물이었고. 제가 이제 착각을 한 게요. 네. 맞다 이거 말씀드려야지 해가지고 네. 꺼냈는데 오늘 방송 홍보물을 제가 이제 그 출판 기념회랑 헷갈렸었습니다. 예, 출판 기념회는 하지 않고 오늘 젊은 시각 방송이야말로 진정한 이제 시작점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출판 기념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었죠?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끝으로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은 사실은 보수 정권,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하여튼 과반수 이상 절대 다수의 의석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절대정매 과제에 있습니다. 그걸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야 될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사실 금년이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이제 2년째 아닙니까? 네.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예. 우리 윤석열 의원께서 앞으로 3년 동안 국정을 잘 운영하시고 또 이제 대한민국이 또 반드시 서기 위해서는 총선 이후에도 하여튼 뭔가 여의도 국회와 정부가 하여튼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는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 저는 이제 그걸 줄여서 윤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지원. 예, 윤지원. 예. 윤지원이 최소한 한 50명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소한 50명 정도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의원 공천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이번 총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 우리 국민의힘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경철님께서 노승건 후보님의 팬이 되었다. 검사라 무서울 줄 알았는데 부드럽고 자상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후보로서 이제 도전을 하지만 참 이제 본인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이런 과정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이제 노승건 예비 후보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영상 보고선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은 꼭 주변에다가 이 대구 특히 이 중남구 지역 주민분들한테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쉽다고 하시는데요. 다음번에 또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유, 불러만 주시면 저는 저의 영광이죠. 네, 참 저도 이게 참 영광이고요. 제가 홍보를 하나만 좀 하면은 예, 홍보. 예. 이거 노승건 TV가 있다고? 그거 홍보 안 하셔도 새해 됩니다. 복 많이 이게 홍보 안 하셔도 됩니다. 깜짝 놀랐네. 전 이거는 하나만. 예. 노승건 TV 여기서 이제 많이 활동 뵐 수 있으니까 좀 구독도 이렇게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